김건희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이 이제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명부 120만 명,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 명의 명부를 비교 대조해서 공통으로 포함된 11만여 명의 이름을 추출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명이인도 있을 거고 더 이제 추리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동명이인의 12만 명에 육박하는 이름이 명부가 나왔다.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동일인인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기입니다. 시기. 네. 어느 시점에 그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했는지 그때 당내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이걸 이제 그 대조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이후에 6번의 전당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내부에 계셨던 분한테 제가 이게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1차 전당대회가 이준석 당대표가 되던 2021년 6월에 당원이 권리당원입니다. 여기 네. 그냥 당원이 아니고 책임당원 32만 8천 명이었는데 불과 5개월 뒤에 2차 전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던 2021년 11월 전당대회 때 56만 9천 명으로 한 25만 정도 점핑을 해요. 당원 수가 불과 5개월 만에. 이때 한번 그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3차 전당대회. 이 3차 전당대회가 언제냐면 2023년 3월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되던 때 56만 9천 명의 책임당원이 83만 7천 명으로 또 한 번 한 25만 명 정도 점핑을 합니다. 그 뒤로는 미미하거나 줄어요. 그 4차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던 2024년 7월인데 그때 이제 84만 1천 명이어서 불과 한 몇천 명 늘었다가 그 뒤로는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한 75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2차 전당대회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이후에 3차 전당대회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김기현 당대표 선출 그때 각각 한 25만 명씩 당원 숫자가 늘어난 게 굉장히 의심이 되는 대목이죠. 특정 그래서 시기가 보이네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통일교 명단하고 이 당원 명부하고 대조돼서 지금 동일 명단이 확인된 당원들이 어느 시점에 가입했는지 동일인인지 아닌지 이걸 가려내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그 2021년 6월에서 11월 사이 있잖아요. 이때는 그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당원 배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고요. 제가 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과 통일교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면 통일교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지금 공식적인 통일교인의 숫자가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본보다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20만 명으로 지금. 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그 과거에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 통일교 산하의 선문대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교수였습니다. 네. 그 한 4년 재직을 했었고 그 자세히 모르지만 통일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느낌. 그 학교의 교수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독교인들 교수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상층부의 어떤 그 중요한 요직은 통일교인 교수들이 맡았었겠지만 그런데 요 숫자 20만씩 늘어날 정도로 과연 통일교인들이 많았을까? 그거는 제가 조금 그 조심스럽지만은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그렇죠. 그 뭐 통일교인들이 다는 아닐 거라고 보고 지금 윤영호 씨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은 요건 아마 3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윤심은 권이라더라. 그래서 3만 명 정도 가입을 시켰다. 근데 통일교 쪽에 그에 대한 반론은 통일교가 아닌 반개 조직, 자원봉사 조직에서 몇천 명 정도 한 거를 윤영호가 권성동한테 실적 부풀리기 하느라고 3만 명이라고 얘기한 거다. 요게 이제 반론이에요. 어쨌든 통일교 교인들이 들어왔다는 건 사실이고 다만 이게 자발적 가입이냐 강제 가입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발적 가입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특정 종교에서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정당법에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그 당원 강제 가입은 정당법 위반입니다. 근데 통일교에서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볼 대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출되던 전당대회를 두고 홍준표 당시의 경쟁 후보가 나중에지만 아니 다 나중에가 아니죠. 그 당시에도 불법 당원 가입이 있었다 뭐 이런 공방이 오고 갔던 얘기들이 있어요. 신천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신천지 한 번은 통일교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당 내부에서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한학자 총재가 우리는 정교일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거기에 부안해동한 거예요. 통일교회 정교일치론에.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다면 하나의 사유는 내란 정당이 될 거고 다른 하나의 사유는 정교일치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통일교가 일본에서 이걸 시도했습니다. 자민당과의 오래된 유착관계를 통해서. 몰랐는데 혹은 뭐 그 알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베 총리 암살을 계기로 이게 드러났어요.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그래서 통일교는 그걸 통해서 교세 확장을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자민당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통일교의 세를 동원해가지고 국내 정치나 내부 정치에 활용하는 이 공생관계가 드러났어요. 그걸 똑같이 이식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혐의를 많은 종교 연구가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 보수 정당을 좀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조금 그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그 일단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그 당의 일각에 특히 윤석열 정권 내지는 그 정권 직전에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024년 7월에 당 책임당원이 84만 명. 이게 책임당원만 그런 건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4만 명. 유권자, 네. 유권자.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중에 그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비율이 그렇게 많을 거라 그거는 정말 그 당 지지자들의 자존감과 자긍심마저도 지금 흔드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통일교는 그 선거 때마다 당을 하나 따로 자기네들만의 당이 있어요. 그래갖고 후보를 냈는데 굉장히 그 소위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기록을 냈던 것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일부 들어왔으리라 봐요. 지금 뭐 건진 법사라든지 뭐 윤 본부장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거 자체가 당을 흔들 정도였을까?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신천지의 이만인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들어와 갖고 자기가 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는 왜 사후에 신천지 이만희는 왜 만난 거예요? 이런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당의 정체성마저 흔든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거는 이제 교인을 확보를 했다니까 명단을 대조를 해보겠죠. 그래서 몇 명인지 사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과연 그 영향력이 그 정도로 컸을까?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일이에요. 이 일에 어쨌든 개입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거 전체가 과연 그 국민의힘을 흔들 정도였을까? 이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당원 중 12만 명 정도는 통일교 신도인 게 통계학적으로 개연성이 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네, 정상적인 숫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 정도로 국민의 10%라면 전체 통일교인이 120만 명이니까 10%인 12만 명 정도는 국민의힘에 가입된 게 자연스럽다는 논리예요, 지금.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일종의 자백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500만 당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총 누적 일반 당원 명부입니다. 네. 그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는 권리당원, 책임당원이죠. 그게 이제 지금 한 70몇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통일교가 과연 몇 명이냐. 윤용호 얘기는 3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존 당원이 아닌 신규로 가입시킨 당원이고 기존 당원까지 포함하면 이제 더 된다는 건데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요? 그 통일교 교세가 120만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과장돼 있는데 500만 중에 그러니까. 12만은 자연스러운 통계적 결과라는 거는 그래 우리 당의 통일교 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뭐 신동우 최고위원도 대단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동욱 최고도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게 그러면 저는 이거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머.
아니 그리고 보편 정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구 전체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 안배라든지 그때 통일교가 10%인 게 자연스럽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저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주류 기독교에서 통일교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2단 이상이에요. 거의 사이비로 봅니다. 왜냐하면 재림 메시아로 자기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보수 정당은 또 기존 그 기독교 주류하고 관계가 깊잖아요. 김장한 목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기존의 이제 이 주류 교단에서 보기에 그래?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통일교 교인들이 저 정도 당원 들어가 있는 게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볼까요? 제가 보기에 정무적으로도 굉장한 실언인 것 같은데. 제 추측인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통일 교도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건진 뭐 이런 연결고리로 인해서 상당히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데미지를 줄이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통일 교인이 그 당의 10%예요. 저는 진짜 물론 저도 그 당을 떠난 지 한참 됐지만 정말 이거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게 그리고 아까 이제 주류 교단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주류 교단이 됐든 뭐가 됐든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고 사이비는 사이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얘기인데 지금 당에 책임 있는 인사의 입에서 전체 그 통일교인 중에 10%가 국민의힘에 가입돼 있다? 저는 상상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런 얘기를 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라는 게 지금 황당할 뿐입니다.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못하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영장 집행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영장 집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고민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에서 장애 집회 열리잖아요. 여기 많이 모여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 두고 마치 무슨 법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듯이 얘기하면 지금 본인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하는 게 뭡니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이라고는 하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들은 법원이 영장 발부한 거를 마치 법원이 뭔가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얘기하면 저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판사 출신이.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도 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제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힘자랑하거나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한술 더 떠요. 그게 이제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곽규택 의원이 뭐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고 계세요? 이런 게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실수나 어쨌든 좀 이 오버를 했을 때 그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술 더 뜸으로 인해서 그 반사이익을 스스로 걷어차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정신 못 차렸네. 내란 정당이 그렇지 뭐. 이 평가를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 얘기도 그런 얘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약자기 때문에 적당히 약자 코스프레도 하고 여당이나 특검이 좀 오버한다 싶으면은 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무적으로 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오버하면서 그런 그 상황을 스스로 걷어차고 여론을 환기시키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 또 나경원 의원을 무슨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 임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국민의힘엔 나경원밖에 안 보여요. 친윤들이 지금 다 발이 묶였잖아요. 권성동 구속됐지. 윤상현 뭐 지금 수사받고 있지. 나머지 뭐 이철규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러고 있고 물밑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나경원 천한데 나경원 의원이 국민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번에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래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이 총체적으로 정치적 그 역량과 정치력의 한계를 그냥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 입법과 행정권을 독점하면서 그 사법부까지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상당히 이제 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야당이 어떤 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자신들만의 어떤 정치적 내지는 파당적 이해에 얽매여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뭐랄까 감각을 상실했다. 그것이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의 그 계엄 때부터 보여진 측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또는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여당의 그런 막무가내식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자기가 좀 정비가 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훨씬 그 여론으로부터 설득력이 있을 텐데 잘못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이거는 끝까지 파내야 돼요. 누가 제보를 했다라는 것인지 또 한 번 제2, 제3의 김대엽 내지는 그 청담동 뭐 첼리스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가 이 지경이 되면은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도 안 믿어요. 지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나경원 의원이 선수도 높고 중견이고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민들이 그 정치인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인상이라든지 인식을 생각할 때 자기 사람 내부에서만 지금 사람을 골라 쓰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일단 안 믿어요. 그런 상황을 자꾸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안타까움의 수준을 지금 넘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개혁하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기회가 증폭되는 시점에 여당이 헛발질을 하면서 근데 그것도 못 찾아먹는 상황일까 봐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